자, 7번은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으로 그 조기 유학에 대한 인식인데요. 우리 한국에 보면은 그 조기 유학의 장점, 단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 유학을 와서 그 좋았다, 조기 유학을 와서 좀 나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좋았다라고 하고, 나쁜 부분은 이런 부분이 나빴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요거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은 중국 와서 제일 긍정적으로 잘 된 그 사례, 또 중국에 조기유학이 와서 조금 좋지 못했던 사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 장 대표님께서 한 말씀, 뭐 긍정적, 뭐 두 개 다 있으시면 두 개 다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하나만 있으시다 말씀. 어쨌든 이제 본국을 떠나서 해외에 와서 공부를 해서 또 경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진출한다는 국가적으로 큰 자산이에요. 국가로 볼 때는 개인적으로도 큰 그런 기회인 동시에, 그래서 조기 유학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 실패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실패도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자산이고, 개인적으로 뭐 인생 살면서 학교만 실패하겠어요.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는데 조기 유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거 만족스럽지 않았다 할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유학 생활 자체가 실패였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나와서 중국 애들과 어울려서 중국 문화를 알고 또 우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걸까를 여러 형태의 학생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지역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집을 한 다음에 그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어느 나라가 중국에 와서 이런 경험과 이런 사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유학생이 한 6만 명 정도, 한국에도 중국에 한 6만 명 정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김하중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중국에서 HSK 시험을 보면 한 10만 명이 보면 1등에서 6만 등까지 한국 학생이고 6만 1등부터 외국 학생이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만큼 우리 한국 학생들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좀 불만스러울지 몰라도 제3자가 볼 경우에는 엄청나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게 나이가 뭐 초등학교가 되든 중학교가 되든 고등학교가 되든 중국 유학을 와서 중국 애들하고 경쟁을 하고 중국어를 알아가는 거는 그 자체가 긍정적이고 또 기대하는 바고, 그다음 국가적으로 큰 자산이지 그 어느 부분이 부정적이고 뭐 실패였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많은 케이스를 봐왔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친구가 졸업하면 뭐 하겠나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는데 그냥 온주에서 식당을 하고 있더라고. 너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중국 친구들하고 중국 여기가 기회를 해서 여기 왔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6개월 있더니 어디로 옮겼다 그러더라고. 예, 그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봐요. 야, 거기서 6개월도 못 견디고 또 이쪽으로 왔냐? 이렇게 할 친구죠. 내가 볼 적엔요, 걔는 저 남방에도 있다가 서부로도 갔다가 동부로 제한을 할 수 있는 이게 펀더멘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사람이 중국에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저 광주에서 실패했다고 6개월 했다가 야, 그럼 산동으로 가보자. 또 산동 가서 해보다가 또 한 6개월 하다가 저 서부로 가보자. 이렇게 자유자재 움직이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 명이나 있어요. 근데 걔는 그렇게 하면서 한 몇 번만 그렇게 하면은 중국 전체를 다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공해요. 내가 보니까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가 되든지. 그래서 중국 유학은 와서 그냥 보따리 싸서 나 이제 중국 싫어하고 돌아가지 않는 한 버텨내면 성공이에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 우리 황진민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항목은 저희가 처음에 달았던 그 유학의 목적, 조기 유학의 목적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영어권 유학이든 중국 유학이든 유학에 대한 실패냐 성공이냐 여부를 가누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는 목적을 반드시 알고, 본인 스스로가 목적을 알고 왔었을 때는 실패하지 않는 유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없이 막연하게 오신 분들이 여기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 목적의식이 있으면,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게 무슨 꼭 좋은 대학을 가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좀 말씀하신 이런 경우도 하나의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이제 50인데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인생을. 뭐 목적이 뭔지.
근데 이제 지금 조기 유학이란 말이야. 더 내려가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겠어? 예를 들면 이제 예? 지금 여기 성은이 학생은 좀 놀라워요. 지금 두 분은 뭔가 침술에 관심이 있고 기자에 대해 국제기자에 정말 저는 뭐 지금까지도 야 뭘 할까 어? 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렇다고 제가 뭐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기 유학이라고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도 가야 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아까 전에 기러기 아빠 부분을 넣었던 부분이 참 이게 어디에 이 방향을 잡을 것인가는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예민하면 예민하고 아직 어리면 어린 시기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결정을 하고 뭐 부모님과 동행을 하던 아니면은 학생 혼자 오서 유학을 하던 이 과정들이 할 때 제일 처음에 뭐가 중요한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었던 이게 가족들끼리의 뭔가 대화가 통해서 이루어져서 유학이 오는 게 맞는 건지 그냥 부모님들의 생각이 중심이 돼서 오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의 차원이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기 유학의 제일 기준이 되는 저 또한 이제 이게 좋은 대학을 가서 인생이 잘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다고 30대, 40대, 50대가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 이거 참, 범위가 넓은 얘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 조기 유학을 보냈을 때,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라고 하는 정말 이 넓은 공간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자체적으로 기른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뭘 기준으로 조기 유학의 제일 기준을 뭐로 둬야 될지가 그냥 언어 습득인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인과의 인간관계인 것인지 아니면은 학업 능력 배양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성은 양 그때 우리 한 말씀 하실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기러기 아빠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실 게 이런 우리 그러지 않았었나요? 기러기 아빠 말고 유학을 하다 보면 형제 자매 관계나 부모님들과 조금 그거 한 말씀 그럼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은 양 경험담. 저는 저희 아빠께서 사람마다 다 비밀번호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밀번호 시간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제 부모님이 비밀번호를 서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만약 제가 유학을 가서 1년, 반년 넘게 같이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바뀌듯이 그 비밀번호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아는 그 과정이 사람을 이해하고 조금 소통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유학을 한 지 짧지는 않아요. 4년 정도 되었으니까 짧지는 않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저희 언니나 저희 엄마나 저희 아빠나 조금 더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생활을 하였으면 좀 더 이해를 더 잘하고 그런 면이 있었을 텐데 가장 많이 변화가 있는 그 나이 때 유학을 와서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서 조금 그런 점이 많이 아쉬워요. 지금 가면 첫 한 달은 되게 서먹서먹하단 말이에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같이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지만 그렇게 또 한 달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럼 비밀번호로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1년에 한 번씩 가십니다. 그럼 1년에 비밀번호가 이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거냐? 바뀌면 바로 알려드려야 되고. 그치? 바뀌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신 건데 그만큼 너가 떨어져 있는 만큼 자주 연락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던 얘기라서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그 말씀은 우리 그 성은양하고 아버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람 살아가는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모든 사람 관계들이 가끔 전화도 하고 안부를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